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하루가 멀다 하고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정치판에도 적용됩니다. 특검 추천에 대한 사과와 합당 무산으로 한 발 물러선 듯 보였던 친정청래계,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라는 계산인 걸까요? 특검 추천을 둘러싸고 돌연 책임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민정 라인에서 전준철 변호사의 특검 추천에 대해 두 차례 부정적 의견을 냈음에도 제가 이를 묵살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저의 인격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준철 변호사의 쌍방울 변호인 이력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알았습니다. 전 변호사가 본인들은 문제없다고 생각해도 걸러냈어야 하는 건 청와대 민정이 했어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권력 투쟁의 연장이라서 그래요. 지도부의 실수를 마침 잘 됐다며 권력 투쟁의 소재로 이용한 거예요. 대통령의 심기를 자신들 정치적 욕망에 이용해 먹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반칙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막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청와대 관계자 그리고 여당 특검 추천 후보 전 두 차례나 이성윤 의원에게, 최고위원에게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니까 전준철 변호사 안 된다라고 전달했다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고, 근데 이성윤 의원은 아니다, 통화를 했는데 그 전준철에 대한 비토 의견은 듣지 못했다라면서 둘이 진실 공방이 또 벌어진 겁니다. 자, 통화는 두 차례 했는데 정말 얘기를 안 했을까요? 이성윤 의원은 못 들었을까요? 정우성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뭐 저 양측의 어떤 진실 공방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누가 맞다 이런 거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번 그 전준철 변호사 특검 그 추천 과정을 보면 현재 네. 여권이 어떠한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전준철이라는 변호사가 무슨 뭐 보수 이런 쪽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진보 쪽에 있는 분이고, 네. 특히 아까 얘기했던 추천을 했다는 이성윤 최고위원이 검찰에 있을 때 자신과 함께 일을 했고 무엇보다 대학 후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특검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고 이성윤 최고위원과 가깝기 때문에 추천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그러면 이분이 과거에 김성태 전 회장 변호인을 했었느냐를 이성윤 씨가 알았냐, 정청래 대표가 알았냐, 이건 솔직히 잘 판단하지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알고도 추천했다면 이거는 정말 대통령 입장에서 매우 불쾌한 일이고, 네. 모르고 추천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당내 검증의 문제인데, 이걸 청와대 민정에서 제대로 검증을 못했다라고 얘기했던 아까 김어준 씨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김어준 씨가 상당히 코너에 몰려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김어준 씨는 어찌됐건 지금 여권에서 특히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해왔고, 내가 한마디 하면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그렇게 쫙쫙쫙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합당 과정에서 내가 응원했는데 안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소위 개딸로 상징되는 민주당 극성 지지층들이 비토의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어준 씨가 상당히 지금 위기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제가 보기엔 아무 말이나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김어준 씨가 극복을 할지, 그리고 소위 민주당 핵심 당원들이 김어준 씨나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위기를 극복하는 길을 놔줄지, 아니면 정말 계속적으로 비판에 가할지,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우성 논설위원의 개인 의견 들어봤고요. 그런데 김어준 씨는 민정이 움직였어야 되는 건데 그들이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의 장철민 의원은 아니다, 이게 왜 민정의 일이냐, 민정은 이미 다 추천되고 난 다음에 잘 걸러냈다, 잘 한 거다 라면서 또 부딪히고 있습니다. 조심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 특검 추천 관련해서 민정에서 뭐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사전에 검증을 한다든지 그런 건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고요. 정청래 대표께서도 당에서 인사 검증을 실패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누를 끼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이 부분은 이미 이제 이렇게 공방할 문제는 아니고, 또 청와대에서도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께서 뭐 대통령께서 갱노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지금 친노 유튜브들 사이에서 이렇게 공방이 벌어지는데 이게 그렇게 갈 일인지,
저는 하여튼 뭐 일단은 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합당 무산 이후에 친여 유튜버들 간의 분열 양상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볼까요? 자, 열린 공감 TV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김어준, 유시민과 함께 윤석열 내외와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유시민과 함께, 유시민 전 장관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와 함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아, 무슨 소리냐? 누군가 거짓말을 만들어서 지금 뿌리고 있다. 찾아내면 공개하겠다. 고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친여 유튜버들 간에도 지금 분열이 발생했어요, 정건희 대변인. 이제 본격적인 좌파 진영의 분화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 8개월밖에 되진 않았지만 당권을 둘러싼 뭐 분쟁 한 차례 있었던 거잖아요. 네. 이게 잠시 멈춘 것이지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더 큰 전쟁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정우성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김어준 씨가 좌파 진영에서는 대표적인 스피커였습니다. 정말로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김어준 씨가 하는 유튜브에 나가서 시킨 대로 다 했어요. 심지어 절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김어준 씨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면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김어준 씨를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어허. 봅니다. 최근에 또 뭐 매불이라고 하는 다른 유튜버도 사실 그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그 논란을 낳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과거 민주당의 주류라고 생각했었던 86세대 그룹과 네. 지금 정권을 갖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뭐 전문가 그룹, 외부에서 들어온 세력, 이게 본격적으로 충돌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을 장악했었을 때는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가면서 그 당과 운영 방침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목소리를 내면 당무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의 권력 공백기가 생긴 거거든요. 그 공백을 두고 본격적인 권력 투쟁 시작됐다고 보고, 저는 이게 이대로 끝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목으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마음가짐이 바로 저 한 문장에 녹아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 향후도 폭발할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권지웅 대변인님? 물론 이제 이게 폭발한다기보다는 네.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 이제 8월에 이제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후에서 이런 갈등이나 견제 등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근데 돌아보면 사실은 관련한 문제들을 잘 해결해 왔지 않습니까? 합당 관련해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지만 봉합을 잘 했고, 특검 추천도 사실 큰 문제 없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내에서 이견이 분출되고 있지만 그것을 잘 정리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